민우야, 혹시 봤어? 뭘요? 샤워하는 거, 문 사이로. 아니에요. 못 봤어요. 거짓말. 얼굴 보면 다 알아. 지금 새빨개졌잖아. 괜찮아. 이모 화낸 거 아니야. 오히려 일부러 안 닫았거든. 민우가 지나갈 시간 계산해서. 이상하지? 47 먹은 여자가 조카한테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더라.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할게. 며칠 전부터 민우가 자꾸 남자로 보였어. 조카가 아니라. 이모 사실 저도요. 저도 이모가 자꾸 여자로 보여요. 이날 모든 게 달라졌어요. 번아웃으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일도 사람도 미래도. 부산에서의 삶이 숨막혀서 제주로 도망쳤죠. 그런데 갑자기 이모네 집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드시겠지만 모두 제가 겪은 진짜 일입니다. 이야기의 시작 전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민우 31살 IT 개발자입니다. 극심한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새벽까지 코드를 짜고 아침이면 버그에 시달리고 점심은 거르고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살. 어느 날 모니터 앞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쓰러진 거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한 달 휴직계를 냈습니다. 부산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때마다 시작되는 잔소리였죠.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나이가 벌써 31인데. 여자친구는 만나기는 해? 요즘 애들은 만나기만 하고 결혼은 안 하려고 해서 큰일이야. 숨이 막혔습니다. 번아웃에서 벗어나려 온 곳인데 또 다른 스트레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로 떠나야 했어요.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죠. 서윤아 이모. 어릴 적 명절마다 뵀던 이모였습니다. 항상 예쁘고 상냥하셨어요. 4년 전에 이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서 혼자 사신다고 했죠. 엄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모네 가서 며칠만 있다 올게요. 제주 바다 보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엄마는 일주일 안에는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이모한테 폐가 된다면서요. 제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시간 남짓한 비행시간 동안 창밖만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이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해변가로 향했습니다. 이모가 사는 곳은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도착했습니다. 하얀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괜찮으실까?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모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레깅스와 민트색 크롭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운동복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방금 요가를 마치고 온 모양이었죠. 민우? 정말 민우 맞아? 네, 이모. 오랜만이에요. 어머, 진짜 많이 컸다. 완전 어른 됐네. 이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왠지 부담스러웠어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땀에 젖은 크롭티 아래로 허리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레깅스는 다리 곡선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고요. 47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몸매가 좋으셨습니다. 뭐해? 얼른 안 들어와? 밖에 서 있기만 할 거야? 아, 네. 죄송해요. 이모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손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제주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거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앉아 있어. 물 가져올게. 이모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이모의 뒷모습을 보게 됐어요.
레깅스 아래로 드러난 다리가 매끈했습니다. 엉덩이 라인도 또렷했고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면 안 되는데. 이모잖아. 그런데 시선이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어요. 이모가 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제 옆에 앉았어요.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이모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제주까지 오고.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회사 휴직했다고? 네. 좀 힘들었어요. 번아웃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집에는 왜 안 있어?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요. 결혼 이야기만 계속하시니까. 이모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 원래 그렇지. 이해해. 그래서 이모 집에 온 거야? 네. 며칠만 있어도 될까요? 폐 끼치지 않게 할게요. 무슨 폐야? 이모 혼자 사는데 외롭거든. 오히려 잘 됐지. 이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때처럼 다정한 손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스킨십인데 지금은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여자친구는 있어?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없다고 대답했어요. 진짜? 이렇게 잘생겼는데? 요즘 여자애들 눈이 없나 봐. 이모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에 장난기가 섞여 있었어요. 바빠서 못 만났어요. 핑계. 만나려고 하면 만나지. 그냥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모가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저녁 만들어줄게.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모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이모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몸을 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크롭티가 살짝 올라가면서 허리 부분 피부가 드러났어요. 매끈한 피부였습니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척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이모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거든요. 30분쯤 지났을 때 저녁 준비가 끝났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여러 반찬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이 작아서 다리가 부딪힐 것 같은 거리였어요. 많이 먹어. 말랐네 너. 부산에서 제대로 못 먹었구나. 이모가 제 그릇에 고기를 더 올려주셨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이모가 제 어깨를 만졌어요. 많이 넓어졌다면서 운동하냐고 물었습니다. 헬스장 다녀요. 가끔. 우와, 진짜 단단하다. 이모의 손이 제 팔뚝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근육을 느끼는 듯한 손길이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의 손길이 따뜻했거든요. 부드럽고, 이모도 몸매 정말 좋으세요. 요가 하셔서 그런가 봐요. 관리 좀 하지. 47인데 놓으면 안 되잖아.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해. 전혀 안 보이세요. 30대 같아요. 이모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고맙네. 민우가 말 참 잘한다. 식사를 마치고 제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모가 따라와서 같이 하자고 했어요. 좁은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어깨가 스쳤어요. 이모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이모를 힐끔 봤습니다. 옆모습이 예뻤어요. 목선이 길고 우아했습니다. 여기 오래 있어도 돼. 이모 외롭거든. 이모가 제 팔을 살짝 쳤습니다. 폐 끼치지 않게 할게요. 무슨 폐야? 이모가 좋아서 그러는 거지. 설거지를 마치고 이모가 방을 보여줬습니다. 복도 끝방이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어요. 이불은 깨끗한 걸로 깔아뒀다고 하셨습니다. 편하게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이모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모가 이렇게 예뻤나 싶었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남아있는 이모의 감촉이 생생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제 팔뚝을 쓰다듬던 그 손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모잖아. 그런데 자꾸만 이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레깅스에 감싸인 다리 라인, 크롭티 사이로 보였던 허리, 제 팔뚝을 만지던 손길,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모든 감각을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건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때문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7시. 부산에서는 늘 9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었는데 제주 공기가 좋아서인지 상쾌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이모 방 쪽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주무시는가 봐요. 거실로 가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같은 거였어요. 거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발이 그 자리에 박혔습니다. 이모가 거실 한가운데 요가 매트 위에 있었어요. 검은색 레깅스와 흰색 스포츠 브라만 입고 계셨습니다. 브리지 자세를 취하고 계셨어요. 허리가 활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레깅스가 몸에 딱 붙어서 엉덩이와 허벅지 라인이 완벽하게 드러났어요. 천이 팽팽하게 당겨져서 근육의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등 근육이 매끈하게 펼쳐져 있었고요. 아침 햇살이 이모의 피부에 반사됐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냥 서서 바라봤습니다. 이모가 자세를 바꿨어요. 천천히 일어나서 앞으로 몸을 숙이는 동작을 하셨습니다. 다운 도그 자세였죠. 엉덩이가 높이 올라가면서 레깅스가 더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비자 형태로 몸이 접혔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침을 삼켰어요. 이모가 다시 일어서면서 팔을 위로 쭉 뻗었습니다. 옆구리 라인이 드러났어요. 가슴이 위로 들어 올려지면서 스포츠 브라 위로 볼륨감이 강조됐습니다. 어깨에서 허리로 이어지는 라인이 완벽한 곡선을 그렸어요. 그때 이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일찍 일어났네? 잠은 잘 잤어? 이모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잘 잤어요. 화들짝 놀라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모가 매트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운동으로 달아오른 얼굴이 붉었어요. 이마와 목덜미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은은한 채취가 코끝을 스쳤어요. 땀 냄새와 향수가 섞인 독특한 향이었습니다. 가까이 왔어요. 너무 가까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얼굴 왜 이렇게 빨개? 더워? 이모가 웃으며 제 뺨을 살짝 쳤어요.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촉촉한 땀이 제 피부에 묻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앞에 이모의 가슴이 있었거든요. 스포츠 브라 위로 땀에 젖어서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황급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시원한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따르다가 흘렸어요. 이모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레깅스에 감싸인 다리, 허리의 곡선, 땀에 젖은 피부,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이모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숙였어요. 제 바로 옆이었습니다. 이모의 엉덩이가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레깅스 천이 팽팽하게 당겨져서 속옷 라인까지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선을 천장으로 돌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모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이모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계란을 깨고 프라이팬에 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팔을 움직일 때마다 등 근육이 움직였어요. 30분쯤 지나 아침 준비가 끝났습니다. 계란말이와 김치, 그리고 미역국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이모가 계속 제 쪽을 쳐다봤어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모가 미소 지었어요. 의미심장한 미소였습니다. 민우야, 운동 같이 할래? 네. 요가. 이모가 가르쳐 줄게. 몸 많이 뭉쳤을 것 같은데. 식사를 마치고 이모가 매트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제 옆에 펼쳤어요. 이리 와봐. 매트 위에 섰습니다. 이모가 제 뒤에 섰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이모의 체온이 등으로 느껴졌어요. 이모의 손이 제 허리에 닿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등뼈를 따라 올라왔어요. 척추를 하나하나 짚는 듯 했습니다. 몸이 움찔했어요. 여기 많이 뭉쳤네. 컴퓨터 많이 하면 이렇게 돼. 손이 어깨로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근육을 느끼는 손길이었습니다. 꾹꾹 눌러봤어요. 이모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어요. 땀 냄새와 향수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모의 손이 제 어깨를 쓸어내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팔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10분쯤 그렇게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었어요. 이모의 손길에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이모가 설거지를 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모가 말없이 복도로 향했습니다. 욕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닫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샤워하는 소리였어요. 물줄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샤워기를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핸드폰을 보고 있었지만 자꾸 귀가 복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욕실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상했어요. 문을 닫았을 텐데. 가까이 가봤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요. 5cm 정도 틈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지나가야 한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멈춰졌어요. 저도 모르게 그 틈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물에 젖은 유리 때문에 흐릿했지만 형체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모가 샤워기 아래 서 계셨어요. 팔을 들어서 머리를 감고 계셨습니다. 그 자세 때문에 가슴이 위로 들어 올려졌어요. 옆구리 라인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깨를 따라, 등을 따라, 허리를 지나 다리로 흘렀어요. 물방울이 피부 위를 구슬처럼 굴러내려갔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눈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가 몸을 돌렸습니다. 정면이 보였어요. 흐릿했지만 가슴의 볼륨감이 느껴졌습니다. 물줄기가 가슴 위로 흘러내렸어요. 허리가 잘록하고 엉덩이로 이어지는 곡선이 환상적이었습니다. 몸에 열기가 올랐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아래쪽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지 안이 불편해졌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모잖아. 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시선을 뺄 수가 없었어요. 눈이 그 실루엣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모가 몸을 숙여서 다리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엉덩이 라인이 도드라졌어요. 곡선이 완벽했습니다. 허벅지를 따라 손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침을 삼켰어요. 목이 칼칼했습니다. 그 순간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화들짝 정신이 들었어요.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빠르게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숨이 거칠게 나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거실로 왔습니다. 이모가 나타났습니다. 흰색 타월 하나만 몸에 두르고 계셨어요.
어깨와 쇄골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물방울이 쇄골 사이 움푹 들어간 곳에 고여 있었어요. 목을 따라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다리도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어요. 타월이 짧아서 허벅지 중간까지만 가렸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다리가 조명 아래 빛났어요. 이모가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모가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목 말랐을 것 같은데. 이모가 천천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 너무 가까이. 젖은 몸에서 비누 향기와 샴푸 냄새가 났어요. 타월 사이로 드러난 허벅지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모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차갑고 촉촉한 손이었어요. 물기가 제 피부로 옮겨왔습니다. 민우야. 이모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얼굴 사이 거리가 좁혀졌어요. 입술이 거의 닿을 것 같았습니다. 심장 소리 여기까지 들려 이모의 손이 제 가슴에 올려졌습니다. 심장이었어요. 빠르게 뛰고 있는 심장 박동이 손바닥에 전해졌을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향했어요. 도망치듯 찬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이모의 실루엣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물에 젖은 몸, 타월만 두른 모습, 차가운 손의 감촉.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거실로 돌아갔을 때 이모는 옷을 갈아입고 계셨습니다. 회색 티셔츠와 면 반바지였어요. 머리를 말리고 계셨습니다. 이모가 저를 봤어요. 미소 지으셨습니다.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였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차가운 물로 오래 샤워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샤워하는 실루엣, 타월 차림의 몸, 차가운 손길, 모든 게 선명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젯밤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이모네 집은 어떠냐, 잘 지내냐고 물으셨죠. 그러다가 갑자기 말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이모한테 폐가 되니까 일주일 안에는 나와.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가 계속 있으면 이상하잖아.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천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이모 집에 너무 오래 있는 건 실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모 곁에 더 있고 싶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이모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를 예뻐해 주셨던 친척. 그런데 지금 제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꾸만 이모의 몸을 보게 됐어요. 레깅스에 감싸인 다리, 옷 사이로 보이는 허리선, 샤워하던 실루엣. 모든 게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모는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회색 원피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짧은 원피스였어요. 민우 일어났어? 잘 잤어? 이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죠. 인사만 하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선을 이모 얼굴에 고정시키려고 애썼어요. 다른 데를 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모가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따라왔어요. 원피스 자락이 흔들리면서 허벅지가 드러났습니다.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모가 다가왔어요. 가까이. 손을 뻗어서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 있는 거 아니야? 얼굴이 빨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급작스러웠죠. 이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모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어요.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민우야,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에요. 그럼 왜 자꾸 피해? 어제부터 나 쳐다보지도 않잖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안에 나갈게요.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빠르게 도망치듯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이모를 피했습니다. 거실에 이모가 있으면 방에 있었어요. 이모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이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점심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웠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어색했어요.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모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같이 하자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자정이 넘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갔어요. 거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계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 가까이 갔습니다. 이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옆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모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나왔어요. 이모가 좋아요. 자꾸 보게 돼요. 어제 샤워하시는 거 봤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그래서 피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모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어요. 이모가 숨을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모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그래. 며칠 같이 있으니까. 자꾸 남자로 보이더라. 미쳤나 봐. 47이 31한테. 이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아직 볼에 남아 있었어요. 어제 샤워할 때 일부러 문 안 닫았어. 민우가 볼까봐. 이상하지? 근데 어쩔 수 없더라. 민우가 자꾸 좋아져서. 이모가 제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이모가 좋아요.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계셨어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얼굴 사이 거리가 좁혀졌어요.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습니다. 이모의 입술이 제 입술을 감쌌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모의 손이 제 목덜미로 올라왔습니다. 손가락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럽게 천천히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이모의 혀가 제 입술을 간지렸습니다. 살짝 열리라는 신호였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혀가 들어왔어요. 제 혀와 부딪혔습니다. 엉켰어요. 이모를 끌어안았습니다.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얇은 원피스 천 너머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웠어요. 이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콧김이 뜨거웠어요. 제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파고들었어요. 오래 키스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입술이 떨어졌을 때 둘 다 숨이 가빠져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이모가 제 이마에 자기 이마를 댔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어요.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더 꽉 안았습니다. 온기가 전해졌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모가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모의 입술에 다시 키스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확신을 주려는 듯이.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계셨어요. 환하게. 저를 꽉 안았습니다. 제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뜨거운 숨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서로를 느끼면서 이모가 제 품에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지만 미소 짓고 계셨어요. 입술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손을 꽉 쥐고 일으켰죠.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걸으면서 뒤돌아봤어요.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모 방문을 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침대가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이불, 나란히 놓인 2개의 베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이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떨리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손이 축축해질 정도였어요. 이모가 제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제게 키스했습니다. 키스가 길어졌습니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혀가 엉켰습니다. 이모의 손이 제 티셔츠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등을 따라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척추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제 손도 이모의 허리로 향했습니다. 원피스 천 너머로 곡선이 느껴졌어요. 손가락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탄력이 느껴졌어요. 이모가 뒤로 돌았습니다. 등을 보였어요. 지퍼를 내려달라는 신호였습니다. 천천히 원피스 지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퍼가 내려가면서 이모의 등이 드러났습니다. 흰 피부가 조명 아래 빛났어요. 원피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르륵 소리가 났어요. 이모가 제 앞에 속옷만 입고 서 계셨습니다. 베이지색 레이스 속옷이었어요. 47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몸매가 좋으셨습니다. 가슴은 풍만했어요. 허리는 잘록했습니다. 다리도 매끈했죠. 숨을 멈췄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어요. 이모가 다가와서 제 티셔츠를 붙잡았어요. 천천히 위로 올렸습니다. 배가 드러났어요.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이모의 손이 제 가슴에 올려졌습니다.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제 바지도 벗겨졌습니다. 이모가 벨트를 풀었어요. 지퍼를 내렸습니다. 이제 둘 다 속옷만 남았습니다. 침대로 함께 갔습니다. 나란히 누웠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 선을 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주에 있었어요. 엄마께는 이모 일 도와드리며 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이모와의 일상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이모의 키스에 눈을 떴습니다. 이마에, 뺨에, 입술에 부드러운 키스였어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발이 자꾸 부딪혔어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둘 다. 이모는 요가 강사 일을 계속했어요. 오전에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리했어요.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점심때 이모가 돌아오면 함께 밥을 먹었어요. 간단한 라면이나 김밥이었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오후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변을 산책하거나 소파에 누워 TV를 봤어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이모가 요가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땀에 젖은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같이 샤워할래?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실에서 서로의 몸을 씻겨줬어요. 이모가 제 등을 문질렀습니다. 저는 이모의 머리를 감겨줬어요. 샤워를 마치고 침실로 갔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이모가 제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이모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다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를 원했어요. 천천히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래오래 서로를 느꼈습니다. 이모의 신음을 들었습니다. 작고 낮은 소리였어요. 제 귓가에서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제 손이 이모의 몸 구석구석을 더듬었어요. 이제는 익숙한 곡선이었습니다. 어디를 만져야 이모가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이모도 저를 잘 알았습니다. 어디가 민감한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한 달 동안 서로를 탐구했어요. 끝나고 나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몸이 젖었어요. 서로의 체온이 섞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제주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주황빛이었죠. 이모가 제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미소 지으셨습니다. 손으로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모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날 저녁을 먹고 나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제주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부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어요. 이모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제 팔을 잡았어요. 기댔습니다. 우리 이상한 관계지? 이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와 조카 16살 차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야. 그래도 행복해요. 나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깍지를 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현실로 돌아가야 할 날이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저도요. 이모가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봤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 입술이 이모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오래 키스했어요. 사랑을 담아서. 사랑해요, 이모. 나도 사랑해, 민우야. 이모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꽉 안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우리는 따뜻했습니다. 별들이 빛났습니다. 우리를 비추면서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언젠가 끝날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못된 관계일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행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날 밤도 함께 잤습니다. 이모를 안고 잠들었어요. 이모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면서 평화로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우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요? 넌 돌아가야지. 부산으로. 회사도 복직해야 하고.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내 인생이 있잖아. 나 때문에 망칠 순 없어. 이모 인생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이미 한 번 망가졌어. 이혼도 했고. 근데 넌 달라.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잖아. 저는 이모랑 있고 싶어요. 나도 그래. 근데 현실을 봐야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세상이 우릴 이해 못해. 이모와 조카가 연인이라니. 너한테 상처만 줄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흘러내렸어요. 이모도 울고 계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모가 어른스럽지 못했어. 너한테 이런 짐을 지워서. 짐이 아니에요. 전 행복했어요. 나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그렇게 일주일 후 저는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이모와 마지막 포옹을 했어요. 오래, 아주 오래. 잘 지내. 행복하게 살아야 해. 이모도요. 나는 괜찮아. 이미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떨어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놓아야 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제주섬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부산으로 돌아온 후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회사에 복직했어요. 번아웃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모 생각은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전화는 가끔 했어요.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잘 지내냐고, 밥은 먹었냐고. 전화를 끊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민우야, 제주 올래? 보고 싶어. 다음 주말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공항에서 이모를 만났을 때 서로 달려가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이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키스했어요. 그리웠던 입술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모가 말했습니다. 민우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끔 만나면서 비밀 연인처럼요? 그래. 세상에 떳떳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끼리는 진심이잖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제가 제주로 내려갔어요. 때로는 이모가 부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만날 때마다 처음처럼 설렜습니다. 헤어질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다음 만남을 기다리며 견뎠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부모님께서 물었습니다. 요즘 왜 자주 제주 가냐고. 이모 뵈러 가요.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실 것 같아서. 효자네, 우리 아들.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알게 되면 충격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모와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16살 나이 차이가 뭐 중요한가요? 이모와 조카 관계가 뭐 어떤가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숨겨야 하는 관계라는 게 때론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모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 달에 한 번 제주로 갑니다. 이모를 만나러.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번아웃으로 제주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이모와 이런 관계가 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됐고 저는 감사합니다. 이모를 사랑하게 된 것, 사랑받은 것 모두. 여러분도 혹시 금지된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용기 내세요. 진심이라면, 정말 사랑한다면 그 감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물론 신중해야 합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 그리고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두의 황혼이었습니다.